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라고 해요. 30년간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시며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의사였고 70이 넘으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현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 건강하다고 하시는 60대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곧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0명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력, 직업, 경제력과 상관없이 70대가 되면 99%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70대가 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과 그에 대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자, 그럼 70대가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엔티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게 느껴졌죠. 그런데 70이 넘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입니다. 직장, 가정, 자기개발, 하루 2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산책을 다녀오고, 그런데도 시계는 겨우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유 시간을 채워줄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회도 다니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모임 자체가 줄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70대가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넘치는 시간과 줄어드는 관계의 괴리감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의 인생 공동체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노인정이나 정보단이 아닙니다. 시민 모임, 봉사단체,
탕신교육원 등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60대 때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이제 70대가 되면 찾아오는 두 번째 큰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83세의 전직 겁주인 박성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70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어요. 평생 돈을 써온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넘게 써온 번호였는데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70세가 되면 뇌의 선율량이 30대 때보다 약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점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김리영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방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때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련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헷갈린 거예요. 50년을 살아온 동네였는데.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전환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라울 정도로 정신이 맑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를 띄우는 습관을 일찍부터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등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85세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뒤 저녁에 가족들과 그날의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서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죠. 7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적 호기심과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70대가 되면 찾아오는 세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자존심과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평생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76세 정연호 어르신은 드디어 민원 출신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000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은행에서조차 대출 상담을 거절당하더니 연세가 많으시네요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70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람을 판단해버리죠.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들도 갑자기 어르신이라고 불리며 의견 하나 제대로 못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만난 73세 한미란 어르신은 30년 경력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선대에서 카드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거였는데 젊은 직원이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할머니 이런 건 확인하고 다니셔야죠 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7,0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단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70대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81세의 김철수 어르신을 보시죠. 은퇴 전 건축가셨던 그분은 요즘 젊은 건축가들에게 인기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내가 가진 50년의 경험은 어떤 체계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과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70대가 되어도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은 결코 퇴색되지 않으며 그것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때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네 번째 전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일상의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지만 70대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7세 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정도였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 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잠을 보고 왔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온다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대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조금씩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질까봐 두려워지고 버스를 타려면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지고 79세 박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였고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직업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약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니까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 결국 큰딸이 약품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랍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82세 최영자 어르신을 보시죠.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특히 하지 않아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2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이 제 규칙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아직도 혼자서 장보고 청소하고 밥도 해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일찍부터 만드신 분들은 70대 후반이 되어서도 놀라운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독립성이 사실은 갑자기가 아닌 서서히 찾아오지만 이를 극복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10분의 스트레칭, 규칙적인 산책과 같은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자립심을 지켜주는 든든한 거친 무기 되어 줄 수 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5번째 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인데요. 바로 가족관계의 역전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변화인데요. 75세 간대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모든 절정은 제가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새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골라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평생 보살펴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출동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시작하죠. 78세 임리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을 드시면 안 돼요 하면서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림하면서 한 번도 탈이 난 적 없는데 그 순간 내가 이제 이 집의 주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83세 박상철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죠. 창원에는 저도 간발이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당황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자리가 된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찾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족의 역사도 전해주고, 이처럼 가정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을 때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결정권자에서 지혜를 나누는 조언자로 전환. 이것이 바로 70대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6번째 변화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인데요.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74세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까 여유 있을 거라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에 계산했던 노후, 자금이 70대가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 수입은 점점 줄어들죠. 77세 박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더군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쓰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중에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81세 이상분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70대 초반부터 시도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세관동의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들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도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죠. 이처럼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보람까지 찾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70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버 파트타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함께 자부심, 사회적 관계, 삶의 활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7번째 변화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80세 한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75살이 넘어가니까 주변이 하나둘 정리되고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날 보니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이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디노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해집니다. 76세 송일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이 저의 유일한 말동무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가끔은 혼자 말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선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82세 양희정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일부러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나가요.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상호의 집에 방문하는 사이가 됐어요.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소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신다고 합니다.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드시는 거죠. 외로움은 70대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관계 맺기와 새로운 소통 방식의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산책에서 시작해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우리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8번째 변화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84세 정태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이 70대의 산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산실이 되는 것이죠. 77세 김명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길가의 강아지 한 마리까지.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86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써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모두 솔직하게 적어요. 언젠가 이 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70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데요. 자, 이제 70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변화들은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85세 조영수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20대에 대학을 가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녀를 키우고 50대에 성공을 위해 달리고 60대에 렌트를 준비했다면 70대는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82세 한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0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변화, 학력의 변화, 자존감의 변화,
독립성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경제적 변화, 외로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까지.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89세 최병철 어르신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시죠. 후회 없는 70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0대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